송파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여행, 송파쌤 언택트 청소년 진로 체험 페스티벌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송파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위해 꿈마루 진로센터와 함께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법률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송파에서 나고 자라고, 송파에서 길러지는 송파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시스템인 송파쌤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변호사 시험 3회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LG전자 법무팀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유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판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막 싸우고, 방송에 나가서 변호사 패널로 방송 활동도 하고, 기업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이런 일 법률에 위배되는 거 없나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일들도 모두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항상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문제가 곪고 터지고 너무 어려워져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소송 과정은 힘들고 분쟁한 과정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사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변호사를 미리 만나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몰라서 어려움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생활 법률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것, 그리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하는 그런 질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법을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요즘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우 많고, 또 청소년들이 제대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법률이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식을 얻으려면 꼭 책을 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검색은 유튜브, 구글,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죠. 인터넷은 정말 순기능이 많아요. 지금 이 강의만 해도 우리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비대명성,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좀 경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뎌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 이런 건 다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게 해당하게 되고, 저작권법 위반이나 사이버 스토킹, 이런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들이 다 사이버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플, 명예훼손, 모욕,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고 댓글이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었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막 위트 있고 재미있는 댓글들로 재밌게 우리 네티즌들이 노는 그런 문화는 참 바람직하지만, 악플로 인해서는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심지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명예훼손이죠. 법정형도 굉장히 세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이, 연령에 따라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성인보다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다 범죄에 해당되는 건 다름이 없어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가 이런 악플 달아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 되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말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특히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뭐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기획사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벌할 것이다, 선처는 없다, 합의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요즘은 정말 엄벌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플을 다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명예훼손 모욕죄는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 그 댓글이 뭔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성폭행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고, 당연히 명예훼손 모욕죄 다 해당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댓글에 대해서 캡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게시 일시, 게시 내용, 아이디 딱 캡처하셔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 사회 문제예요. 친구나 지인을 사칭하고 가족이 위험하다 이런 전화를 걸면서 막 돈을 막 당장 입금하라는 그런 보이스피싱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점점 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가 온 거죠.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심어져서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 부모님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거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뭘 구입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악성 코드로 인해서 거짓 사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액결제 같은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수백만 원씩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를 거셔서 당장 지급 정지하시고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를 거셔서 빨리 지금 내가 피싱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고액의 알바를 모집하는 그런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상 연락을 해보면 뭐 이름, 통장사본, 뭐 부모님의 금융정보 같은 그런 정보를 요구하죠. 그럼 막상 그런 정보를 넘기고 나면 이제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금이 되고, 그 입금된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게임머니 같은 걸 사서 돌려주는 그런 알바인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라는 목목으로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 입금되곤 하죠. 이런 거 여러분 다 정말 다 사기예요.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아르바이트는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번 돈, 그런 피해자들의 돈을 자금 세탁해주는 일이에요. 이런 거 하시다가는 사기죄 방조범 같은 걸로 처벌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장 출석하라는 요구 받으실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특히 요즘은 왜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영상 만들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따오는 경우도 생기고 사진을 갖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점은 모든 창작물은 주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임 영상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 댄스 영상, 이런 모든 영상들을 리뷰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만드는 채널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진짜 저작권 위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 물건 빌렸을 때 친구야 나 이거 좀 빌려 쓸게 이렇게 꼭 물어보잖아요. 저작권도 이것과 똑같아요.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나 이것 좀 쓸게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아무래도 이 저작권이 좀 어렵잖아요. 좀 잘 모르고 그냥 만연히 인터넷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고소,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합의금도 많이 요구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영상 제작하다 보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글씨체, 폰트 같은 거 불법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이것도 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 거라 저작권 위반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원의 경우에는 저작권 협회에서 그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사진의 경우에도 CC 표시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배돼서 괜히 경찰 조사받고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중요하죠. 바로 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또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